3 a.m. Everyone is asleep. Suddenly, a woman awakens from a terrible nightmare. Her bedsheets slip down off of her bed to unveil her horribly disfigured body. What if, suddenly, while you were sleeping, this happened to you? Greetings, I'm Joey, your host. Wow, this college girl has such a beautiful smile. But what's shocking is that after a while, this young girl turned into this horrible figure. Can you believe that these two photos are the same person? What on earth happened to this young college girl? (1968년) 독일. 평화로워 보이던 미셸의 집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미셸의 부모는 1층에서 잠을 잤고 미셸은 2층에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새벽 3시 잠들어 있던 미셸에게 이상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Let me go! Go away! Let me go! Go away! Go to hell. Go and suffer the burning blazes of hell. Michelle! 그날 이후 새벽이 되면 미셸은 잠에서 깨어나 기이한 행동을 반복했고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셸은 어린아이처럼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는가 하면 곤충을 잡아먹거나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미셸은 정신과에서 단순 발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병행했는데 나아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Three years have passed like this, and Michelle's family are still suffering from this hellish situation. And after all this suffering, they're forced to make a very difficult decision. 인근 성당에 있던 에른스트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Get lost. You stupid priest. She's ours. Leave her alone! 거칠게 저항하던 미셸은 기이하게도 여러 명의 남자 목소리를 냈고 이 모습을 본 에른스트 신부는 분명 다른 악령이 미셸의 몸에 깃든 거라고 판단하고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 하루가 멀다고 퇴마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자 에른스트 신부는 당시 주교인 요제프 스탕글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립니다. 보고를 받은 주교는 공식적으로 미셸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선언하고 이때 주교는 미셸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퇴마의식 전 과정을 녹화하기에 이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미셸은 여자로서 낼 수 없을 만큼의 괴력을 발휘하며 맹렬히 퇴마의식을 거부했고 전혀 다른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신부와 부모를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퇴마의식이 계속됐고 그러던 어느 날 다행스럽게도 미셸은 한동안 다니지 못했던 학교에 나가 친구들 틈에서 무리 없이 공부를 할 만큼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셸의 기이한 경험은 문서화되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독일 TV로도 생중계돼 미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partying. 호전되는 듯했던 미셸은 고열에 시달렸고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퇴마의식을 행했던 신부와 미셸의 부모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형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당시 검찰은 주교가 녹화한 퇴마의식 테이프를 근거로 퇴마의식을 진행한 신부가 괴력을 막기 위해 발버둥 추는 미셸을 체인까지 동원해서 몸을 고정하고 억지로 미셸에게 하루 600번의 기도를 하게 해 무릎이 파열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거죠. 또한 미셸의 부모는 미셸이 사망할 때까지 방치해뒀다는 게 죄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부와 미셸의 부모는 여론의 문매를 맞는데요. 미셸의 사인이 영양 부족과 탈수로 인한 것이라고 판명됐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사망한 미셸은 사망 당시 23세의 나이에 32kg이 채 안 되는 몸무게였다고 합니다. From that moment, Michelle's case caught the attention of people everywhere. It seemed everyone had an opinion. Was it manslaughter or exorcism gone bad? How can we really be sure? 그렇다면 엑소시즘이란? 엑소시즘이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자체를 말하며 엑소시즘을 행하는 사람을 엑소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엑소시즘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엑소시즘은 사실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잡귀를 물리치는 처방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엑소우시아란 단어에서 전해 내려왔는데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을 못살게 구는 악령에게 다시는 사람을 못살게 굴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낸다는 의미로 통했다고 합니다. 과거 엑소시즘이 전파될 당시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사람들 사이에 마귀, 악령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교황청에 보존돼 있는 1965년 11월 8일 프랑스에 살던 니콜라 오브레이에 대한 기록인데요. 당시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던 오브레이는 모타 신부에게 엑소시즘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마치 딴 사람처럼 발악하는 오브레이에게 모타 신부가 성체를 들이미는 순간 몸이 갑자기 부풀어 올랐고 다시 해골처럼 바뀌었다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교황청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난 뒤 엑소시즘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면서 가톨릭계의 퇴마의식, 즉 엑소시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엑소시즘 의식에 대해 영적으로 지극히 위험한 일로 간주하고 규칙 없이 신부의 재량껏 행해졌던 퇴마의식이 아닌 기도문을 이용한 의식을 치르도록 정한 거죠. 또한 가톨릭 주교들은 엑소시즘을 일반적으로 행하거나 허가하지 않으며 엑소시즘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신적 혹은 육체적 질병의 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세밀한 의학적 검사를 선행한 뒤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한 사람에 한해서만 규정된 성직자 혹은 고위 성직자에 의해서 실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토마스 알렌, 그는 미셸의 죽음에 대해 가혹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근거로 두 가지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1974년 영화로 개봉된 엑소시스트의 실화 사건입니다. 영화 엑소시스트는 엑소시즘을 통해 악마에 쓰인 어린 여자아이를 구출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영화는 1949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의 주인공을 모델로 했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에 의해 20세기 최악의 악마 출몰 사건으로 손꼽히는 일화의 주인공은 영화와는 달리 여자아이가 아닌 롤란드라는
남자아이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밤마다 악몽을 꾸고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한 롤란드는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 파견 나간 루더 셜츠 신부에게 약 5개월간 엑소시즘을 받고 나서야 평상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알렌은 이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지적합니다. 실제 롤란드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로 평소 조그마한 일에도 충격을 받는 성품이어서 환영과 환청에 자주 시달렸다는 점이었죠. 또한 영화와 달리 실제 롤란드의 증세가 악화됐을 땐 롤란드를 무척 아끼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토마스 알렌의 주장은 영화 엑소시스트의 실제 주인공인 롤란드는 정말로 악령에 쓰인 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소년의 히스테릭한 행동이 마치 악령에 쓰인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2000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산타클레라 카운티 감옥에서는 가톨릭 신부가 긴급 방문해 죄수들에게 엑소시즘을 한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위저보드 놀이를 했던 죄수들은 모두 그날 밤 목이 졸리는 듯한 가위 눌림과 검고 투명한 정체불명의 환영에 집단적으로 시달렸고 모두 엑소시즘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성수를 맞은 뒤에야 진정이 됐다고 합니다. 토마스 알렌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죄수들이 약물 중독자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엑소시즘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악령에 쓰인 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와 뇌 생리현상이 이상을 일으킨 병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자 뉴욕 의대 정신과 교수인 리처드 갤러거 박사가 이에 반박합니다. We can't nail them down as schizopathology. 그들의 증상을 전적으로 병이라고 치부할 순 없다는 거죠. 갤러거 박사는 엑소시즘을 거행하는 동안 공중부양을 하거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괴력을 발휘하는 걸 보기도 했으며 제시된 롤란드와 미셸의 경우처럼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물건이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게 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목격했는데 그러한 기현상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듯 엑소시즘을 둘러싼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한데요. 현재 그 누구도 대체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 that case, can we be haunted by evil spirits, like the case of Annalise Michel? Is it possible? Did those people simply suffer from mental illness, or were they indeed sacrificed by evil, demonic spirits? Our mysteries continue.